안녕하세요. 형아쌤입니다. 반디심리연구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월간 형아쌤, 2023년 2월 주제는요, 성장하려면 스마트폰부터 꺼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중독 문제를 다룰 예정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되게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채팅을 통해서 잘 참여를 해주시면, 시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아주 공감되면서도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시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스마트폰이나 PC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애당초에 유튜버로서 이 스마트폰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9천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이 유튜브 채널이 사라져버리면은 제가 홍보를 할 그런 것도 사라져버리게 돼요. 참 애매한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마트폰을 끄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앞장서서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자전적인 이야기, 자전적인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8월에 태어나는 첫째 아이를 드디어 가지게 되었잖아요. 제가 가진 건 아니고 뭐 와이프가 가졌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 고민 중에 첫 번째로 생각났었던 게, 야, 스마트폰 줄여야겠다. 스마트폰 슬슬 끊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스마트폰은 마약 같아요. 예전에 스마트폰 별로 보급 안 됐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요즘의 음식점은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이런 거 잘 안 들립니다. 아이들 막 떠들고 막 뭐 하고 이러는 것들 잘 안 들려요. 예전에는 진짜 막 그 여러 테이블 막 다니면서 막 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부모님이 너 그만해 막 이러면서 했잖아. 힘든 모습들이 많고 찌푸리는 분들도 꽤 많았잖아요. 요즘은 없어. 왜 그러냐? 아주 부담 없이 아이들과 음식점을 갈 수 있습니다. 왜? 애들 앞에다가 스마트폰 딱 쥐어주면은, 아니면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 딱 해주면은요, 애들이 막 이래가지고 보면서, 그래 막 핑크퐁 보면서 아주 조용히 있어요. 제가 최근에 냉면집을 갔었거든요. 냉면집에 가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냉면 하나를 시켜가지고 엄마랑 아이랑 있어요. 근데 아이는 그 커다란 아이패드로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막 냉면 먹으면서 막 으흐흐 하면서 뭐 웃고 있어. 그리고 반대편, 맞은편에는 어머니가 또 다른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하고 있어. 두 사람이서 대화나 이런 거를 일체 안 하고 서로의 영상, 서로가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을 보면서 먹고 가더라고요.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들을 제가 뭐 스토리를 모르는데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저 모습이 과연 괜찮은 모습일까 하는 의문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자극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아이 스마트폰 중독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부모님들 꽤 많은데요. 그 부모님들도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공부해야 되니까, 뇌 발달에 안 좋으니까, 뭐 ADHD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정신이 산만해지니까, 너는 하지 마라, 나는 할 거다, 어른 되면 너도 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른이 먼저 하는 모습을 봐야 애들도 따라 하죠. 그러니 저는 지금 이제 올해 8월까지 유예 기간이 생긴 거죠. 6개월 남았네. 자,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스마트폰 끊기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흔히 많이 하는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는 게 게임, SNS,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OTT 이런 것들 포함한.
자, 근데 제가 게임은 잘 안 합니다. SNS도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아요. 전 SNS는 정말 홍보회장이지 즐기지는 않거든요. 다만 영상을 보는,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정말 길단 말이에요. 뭐 나름의 뭐 알고리즘 공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다 핑계야. 그냥 재밌고 그냥 멍 때리느라 봐요. 이거를 줄여야겠다. 유튜브를 줄이는 순간 난 스마트폰에서 좀 멀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첫 번째 1차 시도로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집에 도착하면 바로 유튜브를 켜가지고 음악을 어떤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이런 거를 켜가지고 덮어놓자.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하자. 뭐 와이프랑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책을 읽든지 이런 것들을 하자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어. 한 번 이렇게 들면은 재즈 검색하지 않아. 알고리즘에 이미 내가 궁금해하는 흥미로워하는 무언가가 이미 추천되어서 나와 있어. 그거 보다 보면은 시간 한참 되어 있어요. 실패했어요. 안 되겠다. 이건 그 클래식이나 재즈가 너무 중립자극이어서 그런 것 같다. 차라리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자 해서 유익한 강의 어플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 결제를 하고 강의를 켜놓자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강의를 켜니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강의가 좀 도움이 될까 하면서 찾는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려. 오히려 유튜브에 하나를 더 더한 꼴이야. 자, 2차 시도 실패했습니다. 3차 시도는 그래, 이런 걸로는 안 되겠다. 유튜브를 정말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만 허용하고 다른 때는 절대 안 해야겠다. 뭐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뭐 그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만 유튜브를 켜고 다른 때는 절대 키지 않는다고 나랑 약속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거 역시도 실패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 보이는 알고리즘이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거라니까. 이 월간 영화쌤이라는 강의를 보기 위해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다른 영상 보는 거를 참고 있다는 자체가 되게 놀라운 거예요. 실제로 제가 체감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 채팅을 원활하게 계속 써주는 그런 강의 있잖아요. 그거는 별로 중간에 나가는 분들이 없어요. 왜? 제 말과 함께 여기 쪽에서도 엄청 많은 그 정보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 채팅이라는. 그래서 지루함을 잘 못 느껴요. 근데 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떠들고 요 채팅창 로그가 올라가지 않는 강의들도 있거든요. 그건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왜 그런지는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모두와 함께 공유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열심히 채팅을 써주면 된다. 지루하면 채팅 쓰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사랑해님 어서오세요. 자, 해구님,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하셨네요. 전 무식하게 그냥 폰 멀리 둔다, 안 본다. 근데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강의나 영상 긴 것 같은 것도 잘 못 보던데, 사람들? 맞아요. 네, 그 이야기도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이 강의는 제가 이런 여러 번의 실패를 하면서 생각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님, 어서오세요. 네, 요즘 지하철을 타면은 있는 광경입니다.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이걸 뭐라고 하죠? 지하철 한 칸, 한 량이라고 하나요? 그 한 량을 봤을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있는 분들을 찾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타자마자 보기 시작해서 딱 이제 그 도착 예정지까지 계속 보다가 나가요. 보면서 나가요. 심지어. 어떤 일들도 제가 봤었냐면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연예인들 간혹 있잖아요. 한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지하철을 탔대요. 근데 타가지고 나갈 때까지 아무도 자기한테 아는 척 인사를 안 하더래요. 인사를 안 할 만큼의 그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지하철에서 그게 가능했다? 사람들이 누가 왔다 갔다 하고 내 앞에 누가 있는지 보지 않는다는 거지. 자기가 보고 있는 거는 이 스마트폰밖에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라는 녀석이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들에게는 참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도 같이 지금 채팅창에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음식점의 아기 이야기도 그렇고 지하철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설거지랑 빨래할 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영상 하나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설거지를 하는 단순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영상과 함께 하고 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고요. 그래서 지루한 설거지랑 빨래를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댓글들을 밈처럼 볼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대화할 때는 어떤가요? 정말 많은 대화들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잡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연인 간의 대화도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초기인지 아니면은 좀 오래된 커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초기 커플들은 막 서로 막 얼굴 보면서 막 이러고 막 스킨십 하고 막 서로 막 볼 꼬집고 막 눈 쳐다보고 막 꽁냥꽁냥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귄 지 한 일주일에서 한 두 달 사이의 커플이다. 한데 서로 좀 익숙해졌어. 할 말도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아.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한 신선함보다는 익숙함이 애정으로 자리 잡은 그 시기가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카페에 앉아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서로 간에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얼굴은 안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역시도 일상 속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생긴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씩 좀 적어주시겠어요? 아까 그 펜튜브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 봤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시간이 속절없이 막 지나간다 이런 것도 있고 자는 시간이 엄청 늦어졌다. 맞아요. 이것도 있어요. 한 번 잡으면은 진짜 새벽에 자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 엄청난 변화죠. 저 역시도 다음날 일정 없을 때에는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 컴퓨터가 없는데도 길에서 일해요. 맞아. 뭔가 일하고의 분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막 카톡에 퇴근했는데도 카톡에서 막 일 시켜가지고 막 하고 잠깐 하지 뭐라고 하는데 업무 모드랑 일상의 모드의 전환이 되게 빠르게 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일상 모드로 들어왔는데 일이 하나 싹 들어와가지고 그걸 잠깐 해야 된다? 짜증이 이빠이 나지. 억수로 나요. 쉴 때마다 폰을 보게 돼요. 맞아요. 그냥 앉으면 바로 꺼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조금 이따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 자는 시간이 늦어졌고 점점 피곤함이 증가하고 그 상황이 반복되니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끊지 못하게 되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쉬어야 할 때 폰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책할 때도 있어요. 이중고지. 폰을 봐서 피곤해지는 게 일중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게 되는 게 이중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의 긍정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긍정점으로 인해서 세상은 매우 많은 변화와 뭐 발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주어진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언제나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분명 지금 여기에서는 좀 그러겠다. 잠깐만요. 자, 강의 중에 죄송하지만 월간 형학생 홍보 문자가 5분마다 오는데 저만 그런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저는 마지막에 28분에 보내고 그 다음에 안 보냈는데, 어? 어? 그리고 문자 두 번 갔을 겁니다. 네. 자, 쏭님.
제 폰은 그냥 무음, 일할 시간엔 가방에 넣어놓고 연락을 위해 이어폰 연결해놓고 아무것도 안 틀어놓고 다니기도 함. 아, 그러면은 송님은 지금 괜찮은 상태인 거야. 괜찮은 상태인 거야.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들과 어떻게 이걸 잘 조절해서 적절하게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 쳐보도록 하죠. 스마트폰이 앗아가는 것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강연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럼 중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독에 대한 기제를 좀 살펴보기는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스마트해지자. 이 내용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단체 문자 보낸 분들한테 문자가 계속 가고 있다고? 지금 SKT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제 의지는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